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와이즈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부산 KCC.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몇 경기에서 경기 운용 면에서 흔들림을 보이며 홈 경기에서도 안정된 득점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 운영의 효율이 저하되면서 외곽 의존도가 높아진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전반 초반에 슛 감각 부진이 후반 리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바운드 경합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세컨드 찬스 득점의 비율이 낮아졌고, 이러한 부분은 상대에게 리듬을 내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 후반부에 들어서 수비 로테이션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장면이 종종 노출되고, 빠른 역습에 대한 대처가 느리게 전개되며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팀 전체의 평균 실점 관리 능력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당 템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일정이 다소 타이트하게 이어진 만큼 선수단의 회복력 측면에서도 완전한 정상 컨디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러한 흐름은 홈 어드밴티지를 온전히 살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공격 전개에서도 패스 정확도가 낮아지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부산 KCC는 최근 원정 연전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활용 능력에서 꾸준한 향상을 보였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직적인 대응이 돋보인다. 코트 양 끝단에서의 전환 속도가 빠르고 2대2 게임을 활용한 중거리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전개된다. KCC는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비 라인을 높게 설정하며 상대의 패스 루트를 차단하는 수비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곽 슛 확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빠른 공수 전환에서 득점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공격 템포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교체 자원의 기여도가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원정 경기 특유의 슈팅 감각 저하나 순간적인 집중력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로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밸런스 면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포지셔닝의 탄탄함과 공수시 전환 타이밍의 완성도는 대구 원정에서도 확실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양 팀의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총득점은 다소 낮은 편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두 팀 모두 빠른 공격 전개를 자제하며 안정적인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이 길어지면 경기 전체의 득점 페이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가스공사는 수비에서는 상대의 득점 억제에 집중하겠지만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뚜렷한 약점으로 지적된다. 반면 KCC는 탄탄한 리바운드와 세트 플레이 구성을 통해 꾸준히 득점을 쌓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수비 전환의 완성도에서 확실한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흐름상 경기 초반에는 탐색전이 이어지겠으나 중반 이후 탄력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 KCC의 득점 균형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수비와 리바운드 중심의 저득점 흐름이 뚜렷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격 효율 차이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부산 KCC 승, 언더. 두 번째 경기, 원주 DB 대 고양 선호. 원주 DB는 이번 시즌 홈에서 안정된 경기 운영과 조직적인 수비력을 앞세워 꾸준히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평균 득점은 70점대 후반, 실점은 70점대 중반 수준으로 공격과 수비 밸런스가 리그 평균을 상회한다. 무엇보다 홈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적고 주요 선수들의 로테이션 완성도가 높아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복귀한 정효근이 팀 수비 라인에 확실한 보강을 더하며 박스아웃과 속공 전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앨런슨 역시 득점 효율이 상승하며 팀의 승리를 견인하고 있다. 원주 DB는 최근 5경기에서 3차례 승리를 거두며 강팀을 상대로도 내실 있는 농구를 보여주었고 리바운드 확보력과 수비 전환 속도 면에서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였다. 이런 안정적인 홈 운영 능력은 상대가 체력적으로 불리한 상황일수록 경기 후반 우위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선호는 시즌 들어 원정 경기에서의 기복이 두드러진다. 팀 평균 득점이 70점대 초반에 머무는 가운데 야투율과 3점 성공률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정 성적은 리그 하위권에 해당한다. 최근 5경기에서는 단 한 번만 승리를 거두었고 그것조차 상대의 부진에 힘입은 결과로 해석된다. 이정현, 나이트, 캔바오가 팀 공격을 이끌고 있지만
새 선수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과도하여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나이트와 캔바우의 연이틀 출전은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전 가드 이재도의 부상 결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시즌 평균 11.3득점 5.4어시스트를 기록하던 그의 부재는 팀의 전개 속도와 전방 압박 효율을 모두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손호는 원정 2연전 일정과 체력 부담, 주력 라인업의 불안 요소가 동시에 겹쳐 있어 수비 조직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 원주 DB는 야투 효율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모두 앞섰고 특히 수비 중심의 경기 운영으로 상대의 득점을 효과적으로 봉쇄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흐름의 무게중심은 DB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최근 원주 DB의 홈득점은 꾸준히 80점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공격 템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손호는 2연전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 속에 득점 효율 저하가 예상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팽팽한 수비전 양상으로 진행되며 득점보다는 리바운드 확보와 실책 최소화가 승부를 가를 요인이 될 것이다. 원주 DB는 홈의 높은 응집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중반 이후 점차 격차를 벌릴 것으로 보이고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체력을 소모시키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언더 양상 속 원주 DB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원주 DB 승,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OK저축은행 대 KB손해보험. OK저축은행은 수비에서 리그 내 최상위의 디그 효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쳐오고 있다. 리시브 효율의 꾸준한 상승세와 함께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전광인과 차지환이 50%대 득점률을 기록하며 팀 내에서의 공격 다양성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포짓 디미트로프 역시 서브 성공률이 최근 두 경기에서 상승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OK저축은행에는 눈에 띄는 부상자가 없고 주축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뿐 아니라 컨디션 또한 올라온 상태이며 결장 가능성이 있는 주요 자원도 없다. KB손해보험은 리그 최상위권의 공격 성공률과 세트별 득점 생산력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비에나를 중심으로 나경복, 임성진 등 주력 선수들이 고른 득점 분포를 유지하며 팀 공격에 견고함을 더한다. 최근 황태기가 경미한 발목 통증으로 지난 경기에서 컨디션 저하가 있었으나 감독과 현지 인터뷰를 통해 18일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다만 외국인 선수 야쿱의 주전 복귀는 미정이며 벤치 대기 중으로 실전 출전은 어려워 전력 누수 요인이 제한적이다. 서브와 블로킹도 상위권 스탯을 기록하고 있어 세트별 주도권 확보에 유리하다. 양 팀의 전력 비교에서 수비 안정성은 OK저축은행이, 최근 득점 생산력과 공격 성공률은 KB손해보험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OK저축은행은 리시브와 디그에서 강점을 보이나 전체 세트 득점 효율, 서브 성공률, 블로킹 등 다수 지표에서 KB손해보험이 우세하다. 또한 KB손해보험은 비에나 중심의 공격 루트와 나경복, 임성진의 지원 사격을 바탕으로 세트 전체 진행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세트별 양상은 KB손해보험의 주도 속 OK저축은행이 개별 세트에서 반전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경기 전체 흐름은 KB손해보험의 우세한 득점 생산력에 무게가 실린다. 언더 양상 속 OK저축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KB손해보험 승, 언더. 네 번째 경기, 페퍼저축은행 대 현대건설.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며 팀 전체의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인 상태다. 주전 선수 전원이 출전 가능한 구성을 갖춘 가운데 조이가 부상 복귀 후 공격 성공률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며 시마무라의 블로킹 가담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앙 라인의 밀집 수비와 속공 중심의 운영이 한층 매끄러워졌다. 세터 박사랑이 경기 운영의 주축을 맡고 있으나 리시브 라인의 불안정함이 간헐적으로 노출되고 있어 세트 초반 흔들림이 예상된다. 그러나 홈관중의 지지 속에서 이들의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전개될 경우 현대건설의 블로킹 벽을 흔들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다.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에서 전력 누수가 누적된 모습이다. 김희진이 무릎 통증으로 인해 경기 출전 시간이 제한되며 주로 교체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정지훈은 피로 누적으로 인해 공격점이 떨어져 있다. 두 핵심 미들블로커의 컨디션 저하는 현대건설의 중앙 장악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어포짓 카리가 최근 서브 범실률이 높아지면서 팀 전체 리듬이 다소 흔들리고 있다.
라이언수가 직전 경기에서 교체 투입 후 호조를 보인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발적인 변수 이상의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현대건설은 세터진의 조율과 레프트 라인의 안정적인 득점이 병행되어야 경기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이 강한 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부상 여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초반은 긴 랠리보다는 서브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비 중심의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두 팀 모두 공격보다는 실책 방지와 세트 내 세밀한 배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페퍼저축은행은 홈에서의 자신감을 활용해 상대보다 먼저 흐름을 잡을 수 있고 현대건설은 세트 후반 체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격을 노릴 것이다. 전체적으로 득점이 크게 폭발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볼 전개가 경기의 주된 양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언더 양상 속 페퍼저축은행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페퍼저축은행 승,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